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쉬지 않고 죽도록 차트 보고 일만 하는 프리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 같이 알아볼 것은 스테이블 코인, 계속 말이 많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 STO 이전부터 있던 말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받아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섹터를 계속 투자해도 좋을 것인지, 지금을 타점으로 봐도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 정확히 뭐냐? 뉴스 먼저 볼게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지금이라도 사볼까? 가상자산에 속도 내는 신정부. 자, 신정부는 가상자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현물 ETF, 인가제 도입 등 대선 공약으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물 ETF 도입,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도입, 토큰 증권, 즉 STO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허용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만큼 지금 다가올 신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서클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제도 도입에 불붙일까? 자, 봅시다.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는 기업이 상장 첫날 폭등 마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했겠죠.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있고 USDC가 있는데, USDC야말로 미국 정부에서 그 단기 채권을 활용해서 달러와의 평행을 맞추고 있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USDC를 관할하고 있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폭등 마감했다고 합니다. 공모가 31달러 대비 168.48%. 이게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전자화폐, STO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 일단은 전자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전자자산 이쪽이 나아갈 방향이냐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물물 교환으로 시작을 했죠.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는데, 물물 교환을 내가 소를 가져가면 쌀을 받아오고, 쌀을 가져가서 뭘 받아오고 하는 게 너무 이게 힘드니까, 물건을 갖고 가는 게, 그거를 딱딱 계량화 시켜줄 수 있는 화폐 가치로 처음에 그 지역에서 구하기 어려운, 내륙 지방에서 구하기 어려운 조개 같은 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조개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동전이 나오고, 동전이 지나서 지폐가 되고, 지폐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미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고 있어요. 뭐예요? 카드죠, 카드. 여러분들 월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으시면 그거 현금으로 빼서 만져본 적 있습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통장에 찍혔다가 사라진다 그러죠. 이미 사실 우리는 전자화폐에 익숙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 약간 시대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흐름이죠. 이게 안 온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물물 교환이 조개로 바뀌고, 조개가 동전으로, 동전이 지폐로, 지폐가 디지털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이 가상자산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진짜 될까 안 될까? 스테이블 코인이 되나 안 되나? 그거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시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디지털 자산의 시대, 디지털 전자화폐의 시대는 이미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다가 근데 우리 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고집하고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냐?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보셨나요? 시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월급을 뭘로 달래요? 월급을 USDT로 달라 라고 해서 업주가 코인 앱을 개설한 다음에 이걸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USDT가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때요? 훨씬 더 송금할 때 돈도 수수료도 안 들고, 받은 쪽에서도 현금화하기가 쉽고, 그 점주 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USDT로 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겠죠? 근데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USDT는 지금 우리나라와 예를 들면은
일본이라고 합시다. 일본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좀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조금 낮은 경제적 수준이에요. 경제적 수준이 조금 낮은 뭐 동남아의 나라, 특정 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고 예를 들면 뭐 필리핀 국민인데 USDT를 이용한다. USDT가 뭐라고 그러죠? 달러를 1대1 대응하는 코인입니다. 달러는 가만히 앉아서 달러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는 1도, 달러와는 1도 관련이 없는 한국 사업주와 필리핀 고용인이 USDT라는 달러를 대체하는 코인 가지고 지금 자산이 옮겨지고 있다고요. 그만큼 달러의 지배력이 강해지겠죠. 그거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영향, 정치적인 역학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군불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올라갔어요. 자, 처음 보면은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이 전일에도 올라왔는데 오늘도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상한가 종가가 9.17 돼 있는데 아마 전일에 이게 NXT 거래소에서 3시 반이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3시 반이 종가가 끝나고 나면 거래소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이게 종가이기 때문에 여길 기준으로 오늘도 배기 때문에 여기가 상한가 근처거든요. 근데 이미 3시 반 이후에도 이만큼 올랐죠. 17%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캔들은 여기서 시작하지만 전일에 종가 대비를 했을 때는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캔들은 이날 올라갔기 때문에 종가는 여기서 정리하더라도 이만큼 올라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이게 요거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게 상한가야 하는 거 보면은 보통 3시 반 끝나고 나서 올랐기 때문이죠. 이만큼이 대략 이 정도가.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상한가 근처 되겠죠. 더 내려와야 되네요. 실제로는 요 정도가 종가인데 여기가 더 올라간 거죠. 전일에. 그래서 요만큼 짧아 보이지만 이게 상한가로 도달했다. 그래서 요 캔들만 봤을 때는 지금 종가가 9.7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한가다. 전일 올라간 분까지 반영을 해서요. 아무튼 그런 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건 둘째 치더라도 바닥을 완전히 다졌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닫고 나서 올린 추세이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너무나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시 매물대 14,890원 요 근처까지 내려와 줬을 때 공략 가능하겠고 눌러주지 않는다면 따라잡아서 괜히 불안했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를 공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헥토파이낸셜 이미 올랐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대 양봉 쏘시면서 상한가 나왔는데 요도 매물대 이 크게 봤을 때는 삼각수렴을 뚫어놓은 자리예요.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 이 매집을 보세요. 이전에 없던 거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추세를 오늘 종가상 확실하게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올라가면은 본인도 얼마 못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분명히 조정이 내려올 거예요. 조정 오고 나서 반등 나오려고 할 때 그런 포인트에서 보통은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총 4등분을 했을 때 저점, 중간값, 고점, 자 이렇게 3개로 나눈 다음에 면이 4개죠. 1면, 2면, 3면, 4면 있단 말이죠. 보통은 요 3면 저점을 깨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눌리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중심값에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아래 저점까지 눌렀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걸 기다렸다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올라간다면 요거는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요. 눌러줬을 때 중심값이나 하단까지 왔을 때 반등해서 노려보면 이 긴 기간 동안 3, 4년 동안 거의 2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2년도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년 가까이 만들어놓은 삼각수렴의 매집이에요. 눌리더라도 이 정도로 끝날 일 절대 없습니다. 매집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분할 매수 하셔서 눌릴 때 분할 매수를 한 요정도 퍼센티지는 한 20%를
분할 매수 한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위성이 확실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가치 투자로서 올바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다날도 어김없이 코인을 만들었던 회사로서 이전에도 한번 그거 가지고 슈팅을 강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이제 첫 번째 한번 반등이 나오고요. 다시 바닥권 낮췄다가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인데,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더 갈 자리가 있어요. 이 매물대까지 닿을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장대 항목 나온 거는, 오늘 다들 장대 항목 나온 종목들은 따라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거래량 터지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공략해보면 우리가 매물대 있던 자리 3,400원 또는 3,200원 이 정도 라인을 손절라인 잡고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도 이런 큰 파동을 그리고 있는 데에서 상승 나오는 초입이 지나고 다이빙 신호가 계속 뜨잖아요. 제가 다이빙 종목 뭡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저가에서 공격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눌렸다가 재차 돌파할 때, 재차 돌파하려는 힘이 나올 때 화살표가 뜨게끔 제가 신호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 신호가 여러 번 뜨는 종목들은 제가 예의주시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나서 날아간 모습이에요. 지금은 공략하기 어렵겠고요. 다시 한번 내려와 줬을 때 보면 좋겠습니다. 아톤도 마찬가지. 아톤은 오히려 좀 공략하기가, 아톤은 나름 신규 상장입니다. 19년도면 뭐 신규 상장을 하긴 그렇지만 한 5년 6년 가까이 된 종목인데, 한번 들어올리는 흐름이 있었고 그 자리를 꼬리로서 한번 닿아줬어요. 그리고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이 만들어놨던 박스권 보이시죠? 이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눌렀다가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박스권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 이전 보이는 지지 224선 근처나 5,400원 정도, 이 만들어놨던 지지받던 라인 요 정도로 분할매수 한다면 요 공간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목이 있지만 제가 요 정도만 이 속한 종목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전자화폐,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시대의 명령이라고 보셔야 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동전을 쓰지 않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다시 조개를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시대가 흘러가면서 당연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 섹터 자체를 의심하지 마시되 오늘 여러가지 수급을 받아서 이재명 정책하고도 엮여서 수급을 받아서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까지 눌러줬을 때 따라 사시면은 분명히 본인 포지션이 불안하기 때문에 위태로워요. 본인이 언제 이렇게 하면 나는 조금만 떨어져도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렇단 말이죠. 눌러줬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위에서 산 사람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래서 푸근한 매매할 수 있다는 거, 힘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STO, 전자결제 이쪽 섹터는 여러분들 꾸준히 살펴보시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8시 반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